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위에서 이제 새마을금고가 사라지게 되면 이제 증권사, 그다음에 새마을금고까지 사라지고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신탁사죠. 그래서 오늘은 다시 주목받는 개탁, 하이브리드 개탁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신탁사는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면 토지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습니다. 토지비는 절대로 조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ABL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토지비를 클리어시켜서 자기가 1순위가 돼야 되는만 이제 개탁사업 같은 신탁사가 이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죠. 그래서 사업비는 자체 자금, 그 다음에 자본금, 그 다음에 회사채를 발행해서 조달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금 가지고 있거나 자기 회사에서 운영할 수 있는 돈으로 이제 운영할 수 있고요. 회사채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3년짜리 보통 회사채를 발행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개탁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3개월물인 전단체 증권사에 비해서 안정적인 자금 조달 구조가 있어요. 증권사의 전단체는 3개월마다 차환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않고 뭐 1년, 3년짜리 회사채를 발행하니까 회사채 신용등급이 높은 뭐 금융지주사라든지 뭐 그런 데들은 이 회사채를 발행해서 안정적으로 사업비를 어,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신탁사 사업비 조달 방식이 증권사들보다는 훨씬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사업비를 조달하는 회사채를 발행할 때의 금리가 3년물이 6.192. 근데 이건 AA-니까 A-는 이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6에, 그러니까 자기네 마진까지 생각하면 거의 7%대, 뭐 요즘은 이제 8%대의 어, 자금 조달 구조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달 금리가 거의 6.7, 뭐 8, 뭐 이 정도 되는 형태의 신탁사가 이제 회사채를 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토지비는 자기네가 조달을 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조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셋백론, ABL이라는 구조도가 생기죠. 그래서 위탁자, 시행사가 SPC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관리 신탁계좌 같은 거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에다가 신탁 1순위 그를 줍니다. 그 금전관리 신탁에. 그러고 시공사한테 신탁 2순위를 주죠. 그 다음에 시공사가 공사 채권, 그러니까 자기가 500억이 이제 기성금을 신탁사에서 받을 공사 채권이 있다 그러면 그 공사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에다가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이 그 공사 채권을 담보로 SPC에다가 대출을 해주죠. 그러면 이제 SPC가 토지 하자를 지급해서 신탁사에 관토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신탁사가 기성금을 주는 거죠. 그, 그 시공사한테. 근데 그 기성금을 아까 말씀드렸던 금전관리 신탁계좌에 갑니다. 그리고 시공사는 책임준공 확약을 신탁사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ABL이 발생하면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이때 이자는 신탁사가 위탁자한테 주는 일반 관리비에 얹어서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ABL 이자를 위탁자가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차주는 위탁자가 되고요. 그거를 공사채권으로 연대보증하는 게 시공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이 ABL에 참여하는 신협이나 뭐 저축은행인 경우에는 신탁사가 토지비를 끈 것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토지 1순위 근질권을 양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 선순위는 신탁사가 돼야 되니까 선순위 신탁사의 토지에 대해서 1순위 근질권을 양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ABL 같은 경우는 만일에 이제 시공사가 부도가 나거나 10% 정도, 15% 정도의 그 공사채권 담보부 이걸로 못 갚게 되면
바로 금융기관은 신탁사한테 토지 1순위 근지권을 행사하겠다고 연락을 하게 되면 신탁사는 바로 대위 변제를 해주니까 굉장히 안전한 구조의 대출인 거죠.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 토지 하자 금액이 공사비의 1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지방 이외에는 개탁 사업장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미분양이 생기고 이러다 보니 이제 수도권이나 서울에 이제 개탁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때는 토지비가 너무 비싸니까 공사비 채권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개탁이라는 것이 2018년에 한토신에서 처음 만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자가 SPC를 만들고 그러면 ABL 금융기관이 공사비의 10% 이하로 예를 들면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공사비가 200억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면 이제 시공사가 공사채권 담보부 연대보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만일 토지 하자가 한 40억 정도라고 하면 ABL 금융기관에서 공사비로 20억을 그 다음에 이제 금융기관 뭐 증권사, 저축은행, P2P 뭐 이런 데서 이제 20억 원을 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 하자 금액인 40억을 최종적으로 다 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하자 지급 40억을 지급하고 ABL로 공사 채권 담보로 20억 지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금융기관 내서 또 20억을 해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토지 1순위 근지권을 주고 근데 이 ABL 금융기관 말고 그거 이외에 ABL 이후에 단여 토지 하자 금액을 대출한 그 기관한테는 신탁사가 잔금 입금 시 대출 1순위 수익권을 제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은 사업비를 써요. 그런데 이제 잔금이 들어오면 잔금이 들어왔을 때 1순위로 금융기관을 먼저 상환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은 이게 위험한 건 뭐냐면 분양이 나빠버리면 앞에 말씀드렸던 ABL 금융기관은 어쨌든 공사비를 가지고 10%를 받으니까 안전한데 이 나중에 들어가는 증권사나 저축은행 P2P는 자기가 어떻게 상환을 하냐면 공사비가 아닌 잔금이 입금 시 대출 1순위를 제공하니까 만일에 분양이 안 되면 이 금융기관들은 물려버리게 되죠. 그래서 이 하이브리드 개탁 구조도 상당히 그 나중에 들어가는 금융기관들이 좀 위험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뭐 공사비에 대한 거는 금전관리 신탁 계좌로 들어가고 기성금으로 들어가서 신탁 1순위, 그 다음에 신탁 2순위 이렇게 됩니다. 뭐 ABL 이자 일반관리비 책임증고 이건 앞에와 똑같죠. 그리고 위탁자가 직접 ABL 이자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ABL 이자는 사실은 사업비로 다른 형태로 이제 일반 관리비나 이런 거에 얹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하이브리드 개탁을 이용한 것이 이제 개탁 PF예요. 그래서 신탁사가 선순위로 한도 대출을 하게 되고요. 증권사 뭐 저축은행 이런 애들이 이제 후순위로 들어와서 일괄 대출을 합니다. 그리고 위탁자가 시행사죠. 그리고 시공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탁사는 기성금을 시공사한테 주고요. 그 다음에 증권사는 토지 하자 금액 플러스 이자, 금융비용을 위탁자한테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요 신탁사가 선순위, 증권사가 후순위가 돼서 대주단이 형성이 되고 PF 대출을 하는 겁니다. 앞에와 같은 뭐 이제 공사비를 채권 담보로 하는 ABL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겁니다. 그냥 완전히 선순위는 신탁사, 중순위로 또는 후순위로 증권사가 들어가서 토지 하자 금액을 상쇄시키는 거 이런 것이 이제 개탁 PF죠. 그리고 이제 시공사는 책임전공 확약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증권사 PF와 같이 선순위가 증권사가 아닌 신탁사가 들어가서 한도 대출만 하고요. 후순위나 중순위나 후순위로 증권사가 들어가는데 이 금액은 토지 하자 금액 플러스 금융비용만 대출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금융권이 후순위 참여 가능하는데 뭐 캐피탈사나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등이 후순위로 참가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탁 PF가 지금은 굉장히 유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일한 지금 부동산 PF의 선순위 플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시장에서 남은 유일한 선순위가 신탁사예요. 제가 예전에 11월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시행업에 대한 경고로, 제가 작년 11월 레터로 이제 여러분마저 저희 경고를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작년 연말에 올해는 시행사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로 올해 시행하신 분들은 다 무덤이 됐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신탁사의 135편에 저의 그 유튜브 이제 영상에는 신탁사의 미래 예측해서 적응하는 자가 강한 자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탁사들이 개탁 PF만 주장하거나 하이브리드 개탁이 아니라 뭐 개탁 PF와 같이 다양한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자가 신탁사에서는 유일하게 살아남을 것이다라는 거를 제가 올 초에 아마 유튜브 영상으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정리 계속 해보시자면,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굉장히 많이 당황하고, 어, 이거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부동산 업의 본질하고 한국의 시행업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해서 분양하고 한국은 청산합니다. 그러니까 분양하고 청산하기 때문에 이거를 부동산 업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하지않습니다. 맥도날드는 맥도날드 부동산 주식회사라고 하고 있고 호텔과 백화점도 부동산 업무입니다. 왜 이걸 부동산이라고 하냐면 기초자산으로 건물을 세우고 안정적인 수입을 확보해서 건물을 자산으로부터 장기적인 수익을 발생시키는 것이 부동산 업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개발이나 시행을 하는 이유는 기초자산으로 건물을 세우고 그 건물로부터 장기적인 수입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한국처럼 바로 청산해서 자기가 시행해서 수익을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PF가 많이 바뀌고 굉장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부동산 업의 본질에 맞는 시행업 또는 개발업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